자, 과학의 기본량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 과학의 기본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야. 어, 과학에서 쓰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지. 자, 100원에 1km를 더하면은 얼마야, 이거?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나? 아니요. 자, 이런 계산은 절대 할 수 없죠. 그치? 왜 그러냐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야.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 쓰는 기본량의 단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거야. 자, 맨 먼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자, 첫 번째 자연 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하고 뭘로 나눠지냐면 미시와 거시 이렇게 나누거든. 자, 거기 봐봐. 미시 세계가 있고요. 자, 이 미가 뭐냐면 작은 미자를 쓰는 거야. 미세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작은 세상을 뜻하는 건데 자, 거기에서 이런 거죠. 매우 작은 자, 물체나 현상을 다루는 거예요. 작은 물체나 현상을 다룬다. 자, 그러면 미시세계에 속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자, 우리 네, 중학교 과정에서 원자 배웠었지? 네, 원소, 이온 배웠었죠? 맞니? 네. 그 다음에 분자도 배웠죠? 네. 자, 이런 것들을 미시세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거시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 규모가 매우 큰 물체나 현상을 다룬다야. 자, 그러면 매우 큰 물체나 매우 큰 현상들은 뭐가 있느냐면 우리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나무, 그치? 동물 또는 우주 이런 것들은 매우 큰 세계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자, 네. 이렇게 미시와 거시 세계는 이렇게 자연 세계를 크게 둘로 나눌 때야. 그 다음에 자, 규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규모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자,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예요. 규모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 자, 그랬을 때, 자, 이 규모에는 공간 규모하고 그 다음에 시간 규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자, 얘는 공간 규모와 시간 규모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공간 규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자연현상이 차지하는 쉽게 얘기하면은 공간적인,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예요.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우리, 어, 눈, 비, 이런 것들이 내린다라고 할 때, 자, 소나기는 어때요? 일부 지역에서 아주 짧은 시간 내리지. 네. 근데 장마는 어때?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내리죠. 네. 그랬을 때 소나기 같은 거는 공간 규모가 작은 규모고 장마는 공간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규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연현상의 지속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이 얼마나 길까 이런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 자, 세 번째. 자, 시간과 길이의 측정이 있어요. 자, 시간과 길이의 측정은 자, 과거와 현재. 자, 과거는 시간과 규모를 측정할 때, 길이를 측정할 때 이런 것들은 주로 뭐를 이용했느냐면 자, 천문학 현상을 이용하거나 자, 천문학 현상을 이용했다는 얘기는 거시 세계를 이용한 거죠. 네, 어, 이거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자, 눈으로 보이는 움직임으로 측정을 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움직임 이용을 했어.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죠. 길이를 측정할 때도 자, 뭘로 했느냐면 한 뼘 또는 우리가 한 걸음 그리고 니네 팔을 양쪽으로 쭉 펴는 거 있지? 그런 형태로 길이를 측정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이런 길이 측정 같은 것들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들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는데 이게 과거야. 그런데 현재는 자 매우 어떤 현상을 이용하냐면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치? 요거 몇 개 더 하자. 과거에는 그래서 자 천문학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한 거는 우리 팔시계 같은 거. 그치? 네, 이게 태양의 움직임이니까 이거는 거시세계를 이용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길이를 측정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 그냥 이런 예를 들면 돼요. 두 번째, 현재는 자, 매우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요. 레이저 측정기로 거리를 측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GPS라고 하는 거 들어봤냐? 네, 위치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위성으로 어떤 사람의 위치를 정할 수가 있잖아. 맞죠? 네, 이런 것들이야.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현재는 길이를 측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매우 작은 것도 측정할 수 있었다. 자, 이 부분은 그대로 책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해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량의 단위라는 게 나오죠. 자, 이거 지운다. 자, 기본량의 단위라는 게 그럼 뭐냐? 자, 거기 보면은 자, 첫 번째 기본량의 단위라는 게 뭔지 여기에서 기본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본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양이라고 표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에서는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건데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양, 이걸 기본양이라고 불러요. 자, 이 기본양 7가지는 무조건 외우자.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자, 뭐가 있느냐면, 기본양에는 7가지가 있죠. 거기 7가지 맞냐? 네, 시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길이, 길이. 그 다음에 질량, 질량. 또, 전류, 자, 전류. 자,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 자, 광도. 그 다음, 물질량.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자, 요 7가지가 있는데, 자, 요거의 단위를 외우자, 단위. 단위는, 자, 요거는 우리가 S는 뭐죠? 세컨드, 맞아요. 초를 의미하는 거야. 길이는 M이라고 써서 이게 미터죠, 미터. 네, 질량은 켈빈, 킬로그램. 켈빈, 전류, 전류는 아닌데, 온도, A라고 써서 암페어라고 읽는다, 암페어. 자, 그 다음에 온도는 K라고 써서 켈빈이라고 읽어요. 켈빈 온도를 나타내거든, 켈빈. 광도는 CD라고 해서 칸델라라고 읽어요. 칸델라.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이에요. 물질량. 여기에서는 L을 써서 몰이라고 읽어. 몰. 자, 이게 단위야. 이해됐니? 네, 자, 이 7가지는 무조건 외우라 그랬어요. 자, 무조건 외워야 한다. 근데 이 기본량으로부터 뭐가 만들어지냐면 유도량이라는 게 나와요. 유도량과 단위. 이게 뭐냐면 기본량으로부터 자, 유도된 양과 단위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자, 저 기본량으로 표현되는 다른 단위가 있어. 자,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우리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분의 뭐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죠. 그렇지.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뭐니? 세크죠? 예, 그 다음에 거리는 미터죠? 예, 이게 바로 유도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기본량으로 표현되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다른 물질의 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부피. 자, 부피는 길이 곱하기 길이냐? 네, 그러면 이건 뭐야? 세제곱, 세제곱, 미터의 세제곱이야. 세제곱미터.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넓이. 넓이는 뭐를 쓰죠? 길이 제곱미터, 곱하기 길이 아니야? 예, 그러면 제곱미터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밀도라는 것도 있어요. 밀도. 자, 밀도 니네 공식 혹시 알고 있어? 질량분의 부피, 틀렸잖아. 부피분의 질량인가? 부피분의 질량, 호연아, 밀도는 뭐였지?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 그러면 어때? 부피는 미터의 세제곱이 부피죠? 네,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이죠?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얘기하는
유도량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끝났어요. 더 볼 거 없어. 자, 그러면 쭉 넘어가 봐. 그러면 그 뒤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면 이게 거기에 써 있는 게 바로 니네 배워야 할 내용들이야. 그다음 어렵지 않아요. 자,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자. 자, 측정과 측정 표준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자, 거기 써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읽어주면 돼. 자, 물체의 질량, 길이, 부피 등의 양을 재는 활동이에요. 양을 재는 활동. 자, 이것을 우리는 측정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측정할 때는 적절한, 적절한 도구를 사용을 해야죠. 자, 우리가 길이를 측정할 때 저울이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어요. 그래, 필요 없잖아. 그러면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선 자가 있어야 돼. 거리를 잴 수 있는. 그치? 네. 이런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자,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의사를 소통 가능하게 하는 활동이 소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니? 네. 자, 현상을 중요한 포인트를 선생님이 짚어주는 거야. 명확하게 설명하고 명확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자, 이게 바로 측정이 주는 의미예요. 그런데 자, 거기에서 어림이라는 말이 나왔어. 어림이라는 거 들어봤죠? 어림잡아. 그치? 네. 어림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측정이 필요 없어요. 정확한 양이 필요 없고, 자, 추정하는 어떠한 양을, 어림이라고 하는 건 양을 추정하는 활동이 바로 어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있지? 자, 과학 탐구에서 어림은 측정 경험, 과학적인 사고 과정,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림은, 자, 측정 경험이야. 측정 경험. 그 다음에, 자, 과학적 사고 과정.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어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설명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니네 그 우유 조그만 우유통 있지 우유 그 우유를 보통 한 컵에다 다 부을 수 있죠. 조그만 거는 250ml인가 되는 거 있잖아. 제일 작은 우유 그거는 컵 하나에 그냥 부으면 다 버져요. 그치? 네. 네. 근데 1리터짜리 우유를 조그만 컵에다 부으면 그게 다 어떻게 돼? 넘쳐버리지? 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 요만큼의 우유는 이 컵에 다 넣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과거 경험이나 과학적인
사고 등을 거쳐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우리가 1리터짜리 우유를 다 담기 위해서는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과거 경험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어림은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게 중요해. 어림은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어림이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 쉽게 아까 얘기한 대로야. 1리터짜리 우유 한 통을 모두 그릇에 붓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크기의 그릇이 필요할 거야 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네. 그래서 그릇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어림은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측정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읽어봐 주면 돼. 자, 세 번째. 측정 표준.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우리 요즘에 아파트들은 소음 위층에서 이 소음이 굉장히 층간소음이 크게 문제가 되죠. 네. 근데 이 층간소음에 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은 살살 걸었는데도 맨날 뛰었다라고 얘기하고 뛰어도 뛰었다라고 얘기하고 이러면 분쟁이 되죠. 네. 그치? 나는 안 뛰었는데 살살 걸었는데 왜 뛰었다고 하죠? 막 이렇게 분쟁이 될 거야. 그러려면은 이 정도 크기의 소리가 나는 것은 소음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측정 표준이라고 부르는 거야. 거기 봐봐. 측정 표준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측정 표준에 활용하는 거 봐봐. 폭염주의보. 몇 도 이상 되면 폭염주의보가 내리지.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50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면 50km 이상은 속도를 내지 마세요. 이런 뜻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약속이 돼야지만 서로 오해가 없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측정 표준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 것들은 쭉 읽어봐. 거기는 선생님이 또 다른 설명하지 않을 거야. 알겠죠? 네. 그래. 지금까지는 뭐 별로 별 것도 없어. 이 일단원의 우선 단위를 알아내고 하는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신호와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신호와 정보에서 자, 첫 번째 신호와 정보 나오죠? 자, 신호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봐봐. 자, 자연에서 변화가 생길 때, 자, 신호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변화가 생길 때, 이때를 신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호에는 자, 우리가 두 가지 신호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신호가 있느냐면, 자, 첫 번째, 아날로그 신호가 있고, 대부분 자연에서 발생하는 신호야. 자, 연속적이에요. 자료가. 그 다음에, 자, 또, 디지털 신호가 있어요. 자, 디지털 신호는, 자, 요 두 가지, 이거는 서로 다르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 이
대부분 자연에서 발생하는 신호는 연속적이라고 불러요. 자, 요것들은 아날로그 신호라고 불러. 자, 그리고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호를 정보라고 하는 것은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면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와요. 요거를 우리는 정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래.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센서라고 하는 게 있죠. 센서는 자,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 자, 요게 센서라고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광 센서, 온도 센서 등등 막 여러 종류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센서야. 이거는 뭐냐?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바꾼다. 이 전기 신호는 디지털 신호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디지털 정보에 활용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자, 디지털 정보는 전송 과정에 거의 손상되지 않고 저장과 분석이 쉽다 나와 있니? 네, 디지털 신호는 저장, 전송이 쉽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쭉 센서들이 사용되는 얘들이 나와 있죠? 네, 여기까지. 여기가 단원 하나야. 별거 없지? 네, 처음은 진짜 별거 없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 15분에서 20분, 15분 정도 주면 여기까지 배운 거 다 외울 수 있을까? 네, 15분 줄 테니까 지금부터 외우세요. 그냥 배운 거 그대로 선생님이 외우라 그러면 그대로 외우면 돼. 알겠지? 우주관의 변천을 먼저 한번 볼 거예요. 자, 우주관의 변천이라는 게 뭐냐면 우주는 이렇게 얘기했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우주는 정지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죠. 자, 그런데 아니야. 우주는 팽창한다라고 주장했던 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르메트르라고 하는 사람과 르메트르 그다음에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야. 우주는 팽창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야, 모르죠? 우주가 팽창하는지 정지해 있는지. 근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 은하 측정을 해요. 자, 외부 은하를 측정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외부 은하 간 거리는 서로 멀어진다. 자, 외부 은하 간 거리가 서로 멀어진다. 니네 요거를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 테니까 봐봐. 이게 풍선을 조그맣게 불었어요. 그리고 풍선에다가 점을 이렇게 4개를 찍었다고 보자. 그 다음에 이 풍선을 크게 불면은
이 점 간의 간격이 어때요? 이렇게 다 멀어지지? 네. 얘네들 봐봐. 얘네들 네 개 중에 서로 가까워지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서로 가까워지는 건 어느 것 하나도 없죠. 그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부 은하 간의 거리가 서로 멀어지는 게 관측이 됐어. 이거는 은하가 팽창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이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은 그 뒤부터 우주가는 무엇만 받아들이겠니? 네. 어떤 것만 받아들일 거야? 팽창하는 우주만 받아들일 거 아니야? 네. 팽창하는 우주론만 받아요. 자, 그런데 팽창하는 우주론에는 두 가지가 있어. 빅뱅 우주론이 있고요. 자, 빅뱅 우주론은 누가 주장을 했냐면 가모프.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이 있어요. 이거는 호일 등등 여러 명이 이 팽창하는 우주에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두 가지를 서로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자, 뭐가 관측이 되냐면 빅뱅 우주론 증거가 관측이 돼요. 자, 빅뱅 우주론 증거에는 뭐가 있냐면 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3대 1.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걸 관측을 해냈어요.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거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상 우주론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그래,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 빅뱅 우주론이 채택이 되겠죠? 네. 채택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주관이 변천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을 서로 또 비교를 해보자. 자세히 또 알아봐야 돼. 자, 빅뱅 우주론. 이거는 책에 지금 없어요. 그리고 정상 우주론. 자, 그럴 때 첫 번째 주장을 한 학자가 누구냐면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 여기는 호일 등등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는 얘도 팽창을 하고 얘도 팽창한다야. 자, 그런데 세 번째, 우주의 질량, 우주 속에 있는 물질들의 질량은 얘는 일정해요. 근데 얘는 질량이 증가해. 막 없는 데서 막 생겨. 그 다음에 우주의 밀도. 자, 아까 우리 밀도는 뭐분의 뭐라 그랬죠? 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인데 여기 봐봐. 부피는 둘 다 팽창하지. 네. 근데 여기는 질량이 일정하지. 네.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될까? 밀도 낮아져요. 그렇지. 야, 봐봐.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는 커져. 근데 네. 질량은 일정이야.
질량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 분모가 커졌으니까 이 전체 값은 작아질 거 아니야. 네. 이해돼, 안 돼? 네요. 자, 그래서 우주의 밀도는 얘는 감소해요. 근데 얘는 일정해요. 질량이 늘어나기 때문이야.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질량이 늘어나.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 빅뱅에 의하면 우주는 점점점 식어져요. 그래서 우주의 온도는 감소해요. 근데 정상 우주론에 의해서는 우주의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풍선에다가 점 찍어서 한번 그려보자라 그랬잖아. 자, 점을 4개를 찍었을 때, 자, 이거를 큰 풍선으로 불었어요. 그러면은 이 점의 간격이 4개의 간격이 모두 멀어지는 게 이게 빅뱅 우주론이야. 자, 근데 정상 우주론은 작은 풍선에서는 점이 4개였거든. 근데 이거를 크게 풍선을 불잖아. 그랬더니 없던 점들이 생겨.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기면서 물질이 새롭게 생기는 거야. 이거를 정상우주론이라고 불러요. 자, 서로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네.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과 정상우주론의 차이다. 이게 우주 간의 변천이야. 알겠지? 네.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나?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자, 이제 뭘로 들어갈 거냐면 초기 원소의 생성을 배울 거야. 자, 우주 생성과 초기 원소의 생성이에요. 제목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우주 생성은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우주는 어떻게 생긴 거야? 주요. 빅뱅으로. 아까 배웠잖아. 우리 우주간의 변천. 빅뱅으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걸 채택했다 그랬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우주의 생성은 빅뱅으로 생긴 거야. 약, 자, 써볼게요. 약 138억 년 전, 고밀도, 고에너지인, 우리가 그냥 이거를 한 점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점이 아니래요.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게, 자, 고밀도, 고에너지,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한 점이 자 대폭발을 해요. 폭발하여 우주를 생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빅뱅 3분 내에 있었던 일을 여기에서 쭉 설명을 할 거야. 빅뱅 3분 내에 일어났던 사실들을 쭉 설명해 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니네가 고등학교 거는 배울 때 있지, 책에 있는 내용대로만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네. 선생님의 이 얘기해 주는 거 그때그때 잘 알고 그걸 잘 외워두는 게 되게 필요해. 자, 그러면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생겼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있지, 빅뱅 3분 내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를 알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거기에 보면 책에 보면 뭐가 나와 있니? 자, 원자가 모여서 물질을 만들죠. 그치? 근데 네.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로 구성이 되지요. 근데
원자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런 거 거기에 표로 나와 있네. 그치? 네. 거기에 물질이 나와 있어요. 근데, 자, 이거는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으니까 선생님은 뭐를 알려줄 거냐면, 빅뱅 3분 내에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 빅뱅 3분 내에 있었던 일은 첫 번째. 자, 우주는 매우 온도가 높았어요. 자, 매우 온도가 높았다고 하는 온도가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 상상할 수 없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10에 뭐 34승 K 아까 우리 켈빈 온도라고 쓴다 그랬지? 네. 니네 온도가 100도, 200도만 돼도 뜨거운데 10에 34승 K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을까? 아니요. 확인할 수 없어요. 이만큼 온도가 높았어. 자, 우주의 온도가 이만큼 높았을 때, 자, 기본 입자들은 존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 입자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기본 입자는, 자, 쿼크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쿼크도 6종류가 있었고요. 가벼운 입자라 그래서 그걸 경입자라고 불러. 경입자. 6종류가 있었어, 얘도. 근데 우리 여기에서 쿼크는 있지? 두 종류만 알면 돼. 쿼크 6종류 중에 두 종류 업 쿼크하고 다운 쿼크라 그래서 U 쿼크하고 D 쿼크만 알면 돼요. 그리고 경입자 6종류에서 우리는 전자만 알면 돼. 여기에서는. 자, 3분 내에 일어났던 사실 중에 자, 빅뱅 3분 내야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우주의 온도는 매우 높았고 그 당시에 우주 속에 기본 입자들은 존재하고 있었다. 그 기본 입자는 쿼크라고 하는 것과 가벼운 입자에 해당하는 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 두 번째 양성자가 만들어져. 자, 양성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쿼크가 세 개가 모여서 양성자를 만드는데 U 쿼크가 두 개, 그 다음에 D 쿼크가 한 개로 구성이 되면서 양성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U 쿼크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짜리고 D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가져요. 그러면 봐봐. 플러스 3분의 2짜리가 두 개면 얼마냐? 플러스 3분의 4지. 네. 그리고 B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그랬잖아. 네. 그 더하면 얼마야? 1이요. 1이잖아, 1. 그래서 우리 양성자는 플러스 1로 전하량을 치잖아. 맞아? 네. 중학교 때 우리 배웠던 거 아니야?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량을 띈다?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가 만들어진 거야, 지금 현재.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중성자가 생성이 돼요. 근데 중성자는 유커크라고 하는 것이 한 개, 디커크라고 하는 것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봐봐. 중성자는 전기를 떼어 안 떼어? 안 띄어요. 그거 안 띄잖아. 우리 보통 중성자는 전기를 안 띄어서 중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중성자. 근데 거기에 잘 보면은 플러스 3분의 2짜리에다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짜리 두 개 이거 곱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지.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봐. 0 나오잖아 0. 맞니?
네, 그래서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는다라고 부르는 거야. 자, 지금, 자, 빅뱅 3분 내에 있었던 일들을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맨 처음에 주변의 온도가 너무 높았어, 우주의 온도가. 그럴 때는 기본 입자만 존재했어요. 근데 기본 입자는 쿼크라는 것과 가벼운 입자의 전자가 있었는데, 자, 주변에 빅뱅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점점점 낮아져. 그러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자, 양성자가 먼저 만들어져요. 그래서 U커크 두 개, D커크 하나가 결합해서 그 다음에 중성자가 만들어졌어. U커크 하나하고 D커크 두 개하고 결합을 해서. 알겠니, 태우야? 네, 자, 그런데 이제 봐봐. 자, 네 번째. 자, 이때는 우주의 온도가 충분히 높거든. 우주 온도가 충분히 높아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났어요. 잘 봐야 돼. 양성자가 주변의 온도가 높으니까 에너지를 흡수해. 그래서 중성자로 변해요.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면서 에너지를 다시 방출을 해요. 자, 요 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나. 동등하게. 자, 우주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고 또 중성자도 양성자로 되고 이 반응이 완벽하게 동등하게 일어났어. 자, 그러면 하윤이가 대답해 볼까? 자, 우주의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는 몇 대 몇으로 존재할까? 1대1이요. 그렇지.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1대1로 존재했어요. 알겠니? 네, 이렇게 1대1로 존재했는데, 자, 이제 여섯 번째.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 그랬잖아. 빅뱅에 의하면. 그치? 네, 자, 우주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우주 온도가 낮아지면 주변에서 열을,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지지. 그치? 자, 이거야. 주위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자, 양성자가 에너지를 받아 중성자가 되는 반응이 잘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요. 반응이 억제가 돼요. 억제돼. 그래, 잘 안 일어나고 반응이 억제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 일곱 번째. 자, 그러면 우주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처음에는 1대1로 존재했는데, 자, 양성자가 중성자 되는 반응이 잘 안 일어나. 그치? 네, 그러면 우주에는 어떤 게 더 많을까? 양성자. 그렇지, 양성자가 많지. 왜냐면 중성자는 양성자로 변할 수가 있어. 에너지를 내가 흡수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버리면서 되는 거니까. 근데 양성자가 중성자 되는 거 어려워. 그러면 양성자는 중성자 되려고 하지 않고 중성자는 양성자 되려고 하고 이 반응이 일어나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 이때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 비가 7대1로 변해. 7대1로 변한. 자, 지금 선생님은 여기까지가 3분대 일어난 일이라고 한 거야. 3분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양성자는 하얀 동그라미로 그려볼 테니까 봐.
자, 요게 양성자야.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가 이렇게 이게 중성자야.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 수가 몇 대 몇이죠? 7대 1이 됐지? 네. 이렇게 변한 거야. 이게 3분 동안에 일어난 거야. 이해됐냐, 안 됐냐? 없어요. 근데 우리 양성자하고 중성자 질량은 대부분 거의 어떻죠? 질량은 양성자하고 거의 중성자가 똑같아요. 알겠니? 네. 네. 양성자가 뭐냐면 이게 수소 원자핵이야. 그러면 니네 드디어 자 수소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 양성자 하나로만 이루어진 게 수소 원자핵인 거예요. 맞지? 네. 그럼 니는 드디어 이제 원소의 생성 중에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니까 결국은 양성자 수소는 쿼크가 결합해서 수소를 만들었네. 맞죠? 네. 그래, 그게 수소 원자핵이 양성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우주 생성 초기에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그쵸? 네. 맞아. 3분 내에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야. 우주 생성과 함께. 그런데 이제 봐. 두 번째. 큰 제목으로 두 번째. 빅뱅 3분 후에 볼 거예요. 자, 이때는 뭐가 만들어졌냐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 자, 원자핵이라 그랬어요. 헬륨 원자핵. 자, 근데 자, 여기에서 미리 알아보자. 요거를 알아보자. 수소 원자핵은 아까 무엇으로만 돼 있다 그랬죠? 양성자 한 개가 돼 있죠? 네. 양성자 한 개짜리가 수소 원자핵이야. 그런데 헬륨 원자핵은 혹시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두 개하고 중성자 두 개가 융합한 것이 헬륨 원자핵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그림으로 다시 그려볼 테니까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요 하얀 동그라미가 뭐라 그랬지 아까? 형자. 양성자 하나짜리가 뭐라고요? 수소 수소 원자. 원자핵이라 그랬지? 네. 맞아?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요게 수소 원자핵이고, 그 다음에 요게 중성자였죠. 근데 잘 봐야 돼. 노란색으로 칠해줄 거예요. 요렇게. 자, 요게 노란 거 하나가 헬륨 원자핵이야. 자, 그럼 봐봐. 빅뱅 3분 후에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수비는 몇 대 몇이야? 어? 4대 1? 3대 1. 다시 몇 대 몇? 아, 12대 1? 그렇지. 12대 1. 12대 1. 하윤아, 이해됐어? 네. 저 하얀 동그라미 12개 있잖아. 노란색으로 묶이지 않은 거.
하얀 동그라미 12개가 수소 원자핵이야. 그리고 노란 동그라미 하나가 헬륨 원자핵이야. 그러면 우주에 존재하는 거는 12대 1이죠. 맞아? 네. 그래. 12대 1. 이거는 원자 핵수비예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수비. 근데 자, 여기 봐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일까? 질량비. 자, 아까 선생님이 니네 여기다가 뭐를 써줬냐면 질량 봐봐.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거의 질량이 똑같다 그랬지? 네. 그러면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니까 몇 개 있어? 12개 있죠? 네. 그리고 헬륨 원자핵 속에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 들어있으니까 질량 4가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돼? 3대 1. 12대 4는 3대 1이죠? 그럴 거 아니야. 양성자 12개, 12개 질량. 그리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하면 질량 4하고 똑같잖아. 4개 질량하고.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나온 거야, 이게. 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로 존재하는 게 빅뱅의 한 증거라 그랬잖아. 이게 측정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스펙트럼으로 배우는 거고, 아, 이게 빅뱅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왜요? 여기까지 해서 우선 이게 빅뱅 3분 후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빅뱅 38만 년 후에. 자, 빅뱅 38만 년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자, 중성 원자가 생긴 거예요. 중성 원자 생성. 자, 그러면 중성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과정을 선생님이 설명해 줘야지. 자, 빅뱅 38만 년 후에 우주의 온도는 낮아졌겠죠? 네. 우주의 온도는 3000K로 낮아졌어요. 자, 우주의 온도가 3000K. 자, 3000K는 실제로 섭씨 온도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원래는 이런 거예요. 자, 절대 온도인데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더하기 273을 더한 게 절대 온도인데 이게 3000이면은 자, 여기에다 273을 더한 게 3000이어야 되니까 얼마야? 2727도씨란 뜻이죠? 네. 그래. 그러니까 대략 그냥 3000K는 3000도라고 해도 돼. 자, 우주의 온도가 3000도 정도로 낮아진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번엔 원자 핵이 자,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돼 있었거든. 분리돼 있다가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겨요. 자,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만 돼 있으니까 플러스 전기만 띄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전자를 끌어당겨서 이제 중성의 원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봐야 돼. 자, 세 번째. 이때 중성의 원자가 만들어질 때 이때 우주가 투명해졌어요. 자,
우주가 투명해졌어. 그전에는 우주가 투명하지 않았어요. 불투명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전에는 우주가 불투명했는데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전자를 원자에게 끌어당기면서 우주가 투명해지거든. 이때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때 자 물질 속에 쳐 있던 빛, 이 빛이 에너지거든. 갇혀 있던 빛이 온 우주로 거의 고르게, 거의야, 완벽하게 고르게가 아니라 거의 고르게 퍼져나갔어요. 자, 요게 바로 뭐냐면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온 우주로 거의 고르게 퍼져나간 요것을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고. 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이게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면 자, 잘 봐. 선생님이 이제 요거를 봐봐. 이게 우주인데 이거는 38만 년 전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 요게 플러스 자, 플러스 그 다음에 2 플러스 이게 헬륨 원자핵이야. 2 플러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2 플러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자 요건 뭐냐면 양성자. 양성자가 아까 수소 원자핵이라 그랬죠? 네, 수소 원자핵. 자, 우주에는 수소 원자핵이 요거는 2 플러스인 건 헬륨 원자핵. 헬륨 원자핵보다 12배 많아요. 그 다음에 요 점들이 뭐냐면 전자야, 전자. 자, 38만 년 전에는 이렇게 전자하고 원자핵들이 서로 분리가 돼 있었거든? 이해됐니? 네, 자, 별로 시간 오늘 수업 별로 안 남았어. 정신 차려야 돼. 네, 자, 그런데 이때 요게 빛이거든, 빛. 빛이 이렇게 물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충돌을 해. 막 이렇게 충돌하면서 있지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 빛이. 그러니까 이 빛이 물질 속에 갇혀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자, 그랬는데 이놈이 어떻게 변했냐면 자, 이제 플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여기에 이렇게 묶이게 돼. 자, 이런 형태로. 자, 플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이 원자에게 묶여가지고 이런 형태로 있다 보니까 어 우주가 빈 공간이 많이 생기지? 그래 안 그래? 네요. 우주에 빈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38만 년 후에요. 그래서 빛이 이제 온 우주로 이렇게 빛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빛이. 이해됐니? 네,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우주가 이게 뭐야? 평행이 아니고 우주가 투명해지는 거야. 알겠죠? 네, 빅뱅 38만 년 후에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고 우주의 온도가 3000K가 될 때, 이때 빛이 온 우주로 빠져나왔구나. 이 에너지를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구나. 이런 뜻이야. 그러면, 자, 그거를 또 설명할 거예요. 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에 대하여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 테니까 봐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예측한 사람이 있어. 예측. 예측은 가모프가 예측을 했어요. 자, 가모프는 아까도 우주 빅뱅 우주론을 제안한 사람이라고 그랬지? 네, 그 사람이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자, 빅뱅 38만 년 후 우주 온도가 3000K가 될 때, 자,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겨 중성 원자가 되며 원자를 생성할 때 물질 속에 갇혀 있던 빛이 온 우주로 거의 고르게야 빠져나와. 현재는 약 3K 물체가 3K라고 하는 건 온도가 엄청 낮은 물체예요. 왜냐하면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한 게 3이 나온 거니까 섭씨 온도로 보면은 이 마이너스 270도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약 3K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 형태로 이게 마이크로파라고도 부르거든.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예측을 했어. 그런데 실제로 측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측정은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 지상 전파 망원경으로 자, 온 우주에 거의 고르게 분포하는 마이크로파를 이 전파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쉽게 전파야, 전파. 전파 망원경으로 측정했으니까 전파를 측정했겠지. 그래서 자, 마이크로파를 측정하였고 약 2.7K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로 밝혀졌다. 밝혀졌다. 그러니까 봐봐. 펜지어스와 윌슨이 야, 우리가 전 우주에 거의 고르게 분포하는 에너지를 측정해 보니까 이게 2.7K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가모프가 예측했던 3K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 형태와 거의 비슷하게 측정됐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거의 온 우주에는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빅뱅의 증거 두 가지가 다 발견이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게 빅뱅의 증거로 우리가 우주 간의 변화 중에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는 결과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24페이지에 맨 아래까지 설명이 된 거거든? 네, 근데 책으로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설명할 게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듣지 못하면 니네가 공부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설명한 내용이 자 38만 년 전과 후 투명 우주 전과 투명 우주라고 나와 있죠. 네, 오른쪽 사이드 학습 봐봐. 거기 보충 학습 플러스 강의. 거기 보니까 그 그림이 이거예요. 이거 38만 년 전과 후 빛이 빠져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거. 알겠니? 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니까 우주 배경 복사해 놓고 자 우주 그 지도가 나오지요. 네, 우주 지도에 보면은 초록색 조금 더 진하면 노란색 빛이 나는 거 있지? 네,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많이 분포한 곳이야. 그러니까 거의 어때? 온 우주에 거의 완벽하게 고르진 않지만 거의 고르게 퍼졌죠. 네, 거기 색이 어두운 부분은 그 에너지가 관측되지 않는 곳이에요. 알겠니? 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 없어? 있어요.